일사천리 군소갱유. 3번 초가집을 찾다. 삼고초려. 높을고 뇌산, 흐를유 물수, 고산유수. 군왕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군명신직.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당현종과 양귀비의 끝나지 않은 노래를 듣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을 찾아 저기도 초, 옛 이야기를 마주하고 이 짝에도 초. 이인위경, 사람으로서 거울을 삼다. 신선들의 땅을 거닐어 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이탈리아의 로마, 이집트의 카이로와 함께 세계 4대 고대 수도로 꼽히는 곳 시안. 3천여 년 전 주나라를 시작으로 진나라, 당나라 등 13개 왕조의 도읍지 역할을 한 시안은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천년고도 시안에는 어떤 옛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을까요? 시안에서 약 30km 떨어진 곳 여산 기슭에 자리한 황제들의 별궁으로 향합니다. 주나라 때는 여궁, 진나라 때는 여산탕으로 불리며 역대 황제들이 온천욕을 즐기던 곳인데요. 당현종과 양귀비의 환락의 온천궁 화천기에 왔습니다. 양귀비의 본명은 양옥환입니다. 노래와 춤에 등하고 미모가 출중해 당현종의 눈에 들었고 27살이 되던 해에 귀비 책봉을 받아 양귀비가 됩니다. 당현종은 온천을 좋아하는 양귀비를 위해 이곳의 온천을 확장하고 궁전과 성벽을 증축해 화천궁으로 개칭한 별궁을 완성합니다. 하늘에서는 날개를 나란히 나는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는 가지가 붙은 열리지가 되세. 당현종이 양귀비에게 했던 사랑의 미럽니다.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장생전, 불로장생을 꿈꾸는 도교의 사원인데 그 장생전에서 그 사랑의 미래를 해가지고 저 건물이 유명해지게 됐어요. 비익조 열리지. 눈과 날개가 하나씩 이어서 암수가 하나가 되어야만 날 수 있다는 전설의 새 비익조. 두 나무의 가지가 맞닿아 결이 통해 하나가 된 나무 열리지. 7월 7석에 두 사람이 이곳에서 사랑을 맹세할 때 나눈 단어들입니다. 흔히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두고 수하라고 말합니다. 꽃도 고개를 숙이는 미모라는 뜻인데요. 당현종은 그녀를 말을 알아듣는 꽃, 해어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습에 이제 당현종이 이제 그냥 넋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사를 계열해가지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경국지색이란 말이 나와요. 기울경, 나라국, 갈지, 색깔색. 그래서 나라를 기울게 할 정도로 그 대단한 미모를 가리킬 때 경국지색. 국사와 조정, 백성을 잊은 채 양귀비에 빠졌던 당현종. 번성했던 당왕조는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저쪽이 이제 신하들 목욕탕, 이쪽은 이제 명군 당태종도 이곳에 와서 목욕을 했어요. 그 당태종이 있었던 목욕탕. 그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당현종의 전용 목욕탕.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이 양귀비 전용 목욕탕, 해당탕.
황제의 모양이 해당화를 닮아 붙여진 이름 해당탕. 양귀비가 목욕을 한 곳이라 해서 귀비지라고도 불립니다. 당나라 시대의 곡물로 받쳐지던 청석을 사용해 만들어졌는데요. 옛날에는 이곳이 백옥으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따뜻해요. 온천물입니다. 따끈따끈한 온천물. 이 물로 이제 양귀비가 목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양귀비의 희고 매끄러운 피부의 비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온천수입니다. 진답니까? 화청지에서는 지금도 섭씨 40도에 이르는 온천수가 매일 100톤 넘게 샘솟고 있다는데요. 사람에게 유익한 다량의 광물질이 온천수에 포함되어 있어 피부에 좋을 뿐 아니라 관절염과 신경통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내 이후那个感觉怎么样？没有，没有，没有啊，没有特别的感觉。有什么感觉？滑滑的，好的，感觉像做了一个面膜一样。 화청지를 품은 여산에는 당현종과 양귀비 이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가지고 양귀비 아름다움을 막 그냥 부러워하고 당현종과의 사랑 얘기에 빠져 있지만 실제로 이곳은 나라 정치에서 힘써야 될 임금이 여색을 탐해가지고 나라 망친 그런 공간이에요. 이 화청지 저 맨 끝에 맨 꼭대기에 이 봉수대가 있어요. 봉화대가. 옛날 주나라의 유왕이 사랑에 빠진 여인 포사. 그녀는 좀처럼 묻는 낯을 보이지 않다가 거짓으로 피어올린 봉화에 제후와 군사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 후 유왕은 그녀를 웃게 하기 위해 거짓 봉화를 반복했고 제후들은 봉화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오랑캐 쳐들어와가지고 나라 망하게 만든 게 그게 주 유왕이 얘기가 바로 이곳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아래에서 여전히 똑같이 여인에 빠져가지고 나라도 있고 백성도 있고 그런 어리석은 현종을 한번 생각하고 반성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봉화를 올려서 제후들을 농락했다, 희롱했다. 봉화, 희, 제후 이 고사가 이제 이곳에서 만들어졌어요. 봉화, 희, 희롱하다, 제후. 황제들의 비극적인 로맨스에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는 밤. 4월에서 10월 사이 화청지를 방문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반을 넘겨서 이제 한참 잠을 자야 될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더위에 잘 못 이루고 예, 당현종과 양귀비의 한여름밤의 로맨스 장한가 멋진 가묵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장편서사시 장한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연은 여산을 배경으로 구룡호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밤 그래도 그동안 그렇게 더웠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드디어 공연의 막이 오릅니다. 장중한 음악과 섬세한 춤 동작, 그리고 화려한 무대 연출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당현종 마렵에 일어난 알록산의 난으로 양귀비가 죽음을 맞이하며 공연은 절정에 이릅니다. 도사의 환술로 두 사람이 제외하며 공연은 막을 내리는데요.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그들의 사랑이 영원 불멸의 노래가 되어 흐릅니다. 시아는 오랜 시간 수도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습니다.
교역로를 통해 동서양의 문물이 전해지면서 자연스레 다양한 음식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이 서안 동쪽에 새롭게 조성된 미식 문화 거리가 있대요. 이름하여 명흥방 용싱방입니다. 당나라 시대에 나누어진 108개의 구역 중 하나인 용싱방은 2007년 미식 문화거리로 재탄생했습니다. 특별히 영흥방에 오게 된 게 바로 이 거울 때문입니다. 이곳이 이제 옛날 당나라 때 명군 당태종의 현시인 위징이 살았던 동네예요. 그런데 이 위징은 당태종한테 거울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 거울, 인경이라고 해요. 당태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동으로 만든 거울로는 의관을 바로잡을 수 있고 역사서라는 거울로는 어떤 나라의 흥망의 원인을 살필 수가 있고 사람으로 만든 거울, 인경으로는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위징이 바로 그 당태종의 인경, 사람 거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인위경, 서이, 사람인, 하위, 거울경. 그래서 사람으로서 거울을 삼다. 이런 이제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황제의 비위를 거스르면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위징. 그가 세상을 떠나자 당태종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거울 하나를 잃었다. 위징을 상징하는 거울을 지나면 다양한 상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용싱팡에는 현재 약 50여 개의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미식과 문화의 거리답게 다채로운 음식은 물론 시안의 역사와 문화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용싱팡 거리를 돌아다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가게가 있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술잔을 던진다라는 뜻을 가진 슈아이안지우. 풍속의 유래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지는데요. 그중 하나는 소수민족의 부족장들이 술을 나눠 마신 후 술잔을 깨뜨려 좋지 않은 감정을 풀고 화목하게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술 마시고 이제 또 마신 술잔을 집어 던지면서 소원을 빌고. 小心火一会儿过来，把卡给你啊。这个什么酒？桂花酒，대화주래요. 향기롭네 술이. 이 술 마시고 이제 마음의 소원을 빌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모두 즐겁게 건강하게 여행 잘 마치고 행복하게 귀환하길 바랍니다. 술 한 잔의 가격은 5유안, 우리 돈으로 약 900원 정도 하는 금액인데요. 저도 호기롭게 시도했는데 그릇이 생각보단 단단합니다.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네, 안 깨졌어요. 다시 마셔야겠는데. 수이수이 핑안? 깨질 때마다 평안하다라는 뜻으로 중국에서 물건이 깨질 때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말인데요. 우리의 액땜하다라는 말과 비슷하겠지요? 술잔이 잘 깨졌으니 이번 여정이 평안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용싱팡 거리로 나왔는데요. 출출해진 배를 좀 채워야겠습니다. 맛집을 찾기 위해 열심히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감미로운 노랫소리가 저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노래자랑이라도 열렸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음식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시안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진미이자
가장 인기 있는 음식 량피입니다. 서늘할 양자에다가 이제 가죽 피자를 쓰는데 양피라고 해가지고 면 요리인데 좀 시원하게 양념을 해가지고 비벼서 먹는 서안의 음식 중에서 뭐 거의 대표하다시피 그렇게 유명한 음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늘 많이 즐겨 먹던 음식. 산시성에서 유래해 중국 전역으로 퍼진 양피는 소금, 식초, 고추기름 등 다양한 향신료를 넣고 비벼 먹는 일종의 비빔국수입니다. 这边的面比较筋道一点啊，我们那边的比较软一点。 양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널쩍한 면발입니다. 잘 비벼져요. 잘 비벼지는데 이 면이 특징이 이렇게 넓어요. 우리는 국수 이렇게 넓은 국수 안 먹잖아요. 이쪽에 섬서지방, 이 서안에 있는 섬서지방 면이 다 이렇게 넓어요. 이보다 훨씬 넓은 그런 면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허리띠 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운 고추기름을 잔뜩 넣던데 좀 매울 것 같아요. 약간 그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탕 할 때 그 마라 맛이 있어요. 면을 삶지 않고 쪄서 그런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먹을수록 맛있네. 기분 좋은 매운맛 그리고 고소하고 맛있는데? 흥겨운 노랫소리로 배웅을 받으며 길을 나섰는데요. 몇 걸음 떼기도 전에 한 가게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중국식 꽈배기 마화 가게입니다. 마화는 지역별로 모양과 조리 방법, 불리는 이름이 다양한데요. 이분들은 건주 치안저우식 꽈배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숙능생교란 말이 있거든요. 익숙할 숙자, 훅 익을 숙자, 그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 능할 능자, 생, 날생, 그리고 교는 교묘하다. 그래서 오랫동안 익숙해지면은 거기서 아주 신기한 기술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아주 간단한 동작 같은데 거기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숙능생교. 군더더기 없는 손놀림으로 순식간에 꽈배기를 완성합니다. 마치 기계가 만든 것처럼 간격도 일정한데요. 꽈배기를 만들며 보내셨던 그간의 세월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성형을 마친 반죽을 기름에 튀겨 완성하는데요. 마화는 우리나라 꽈배기와 다르게 크기가 작고 딱딱한 것이 특징입니다. 두 분의 솜씨를 구경하는 사이 제가 주문한 마화가 나왔습니다. 뜨거워요. 갓 튀겨낸 꽈배기의 맛,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행하는 맛이 납니다. 맛있어요. 소금을 좀 넣어가지고 짭짤하니 맛있어요. 무릇 역사란 지난 과거의 이야기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용싱팡에서 경험한 시안의 역사는 직접 만지고 귀로 듣고 맛볼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황제들과 백성들의 삶을 엿보았으니 이제 신선이 논이는 땅으로 가볼까요? 시안에서 남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타윈산, 타분산으로 갑니다. 안개가 자욱한데요. 이 안개 속에서 아마 거기 산 꼭대기에 솟아있는 도관이 더 싱그러울 거예요. 타윈산은 여러 봉우리와 협곡, 절벽 등 둘러볼 곳이 많은 명승지인데요. 저는 오늘 정상에 오르려 합니다.
구름속을 지금 막 한참 헤치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올라왔는데 어이구 이거 흡사 구름을 통과해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아이고 구름 속을 오다 보니 진짜 좀 무섭긴 하네요.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노자가 푸른 소를 타고 이곳을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어쩐지 산이 더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여기가 관운대 구름 감상하는 곳인데 에이, 오늘은 뭐 구름 안개 잔뜩 끼어가지고 구름만 보입니다. 안개만 보입니다. 그 도관이 지금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요. 저쪽인가? 오리무중, 아주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방향이나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지금 제 상황과 딱 들어맞는 고사성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저기네요. 저기 절벽에 까마득하게. 야, 안개 속에 아주 신비롭게 솟아있네. 비와 안개에 가려 좀처럼 보이지 않던 도관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발 1665m에 자리한 이 도교사원은 약 500여 년 전 명나라 때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타분산 왼 꼭대기 금정을 올라가면 거기에 그 신묘한 도관 하나가 우뚝 건립되어 있어요. 사원을 지을 당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겹겹이 돌을 쌓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5번의 수리를 거치긴 했지만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디며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참 계단을 오른 것 같은데 또 다른 계단이 저를 맞이합니다. 무게가 아주 무겁게 느껴질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 천근만근이 절로 떠오릅니다. 아이고, 엄청 가팔라요. 마침내 운무에 쌓여있던 비밀스러운 도관에 도착했는데요. 아, 그런데 이게 도관이 아니고 관음전이네요. 관음보살을 모신 불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관하고 사찰이 이렇게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이건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수에 와 있습니다. 구름에 안긴 듯 고요하고 아늑한 풍경을 눈에 담고 내려가는 길, 신묘한 분을 만났습니다. 这个来看看这个塔云山的这个绝景啊。那我们这个地方风景，那就是这么样的，都是自然性的。自然性的。后来就是这个开发出，开发商有改变了一些，大部分都没改变。啊，大部分都没改变。啊，它一改变就变了味儿了。是，还是按老规则修的。 가슴에 울림을 준 그의 한마디 말을 되새기며 산을 내려오니 어느새 안개가 걷혔습니다. 꼭 신선을 만나고 온 기분입니다. 저 보세요. 이야, 이게 안개가 쫙 거치니까 이야, 저 절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저렇게 까마득한 절벽에다가 저렇게 불전을 도관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 그 절실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人法地，地法天，天法道，道法自然。인법 지요, 지법 천이요, 천법 도요, 도법 자연이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도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자연을 본받을 때 진정한 도가 온다는 말입니다. 풍경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 정도면 신선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사실상 도교는 신선의 불로장생을 꿈꾸잖아요.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모든 권력과 모든 부귀를 독점하고 있는 제왕들을 많이 현혹했어요. 진시황 보세요. 한무제 전부 다 이 불로장생을 꿈꾸는 이 신선술에 현혹돼 가지고서 이게 나중에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사실상 이제 현실은 고달프니까 현실 너머에 내세를 꿈꾸는 오히려 불교에 이제 많이 거기에 이제 경도됐는데, 이제 제왕들 권력자들은 이제 현실을 긍정하고 현실을 더 누리게 만드는 이 불로장생의 신선술 도교에 많이 기울었지요. 현세에서 영혼을 꿈꾸던 황제들의 욕망과 내세로 이어지는 영혼을 바랐던 백성들의 믿음, 자연은 그 모든 바람들을 넉넉히 품어줍니다. 신선노름처럼 황홀했던 타윈산에서 내려와 사후에도 영원히 황제로 군림하길 원했던 중국 최초의 통일군주 진시황을 만나러 갑니다. 시안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을 조금만 파도 여기저기에서 유물이 나오기 때문이죠. 진시황의 지하 군대가 있는 병마용입니다. 진시황이 죽은 후에도 왕노릇을 하겠다고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만들어 놨어요. 진시황의 병마용을 보러 갑니다. 1974년 우물을 파던 농부에 의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병마용은 불멸의 삶을 꿈꾸었던 진시황이 사후 자신의 무덤을 지키게 하기 위해 만든 부장품입니다. 병마용 제1호실입니다. 최초로 발견된. 병마용할 때 용이 인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든 병사, 말, 그 인형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는 그런 갱도. 지하 커다란 구덩이 같은 곳입니다. 가장 먼저 발굴된 제1호갱입니다. 길이 230m, 폭 62m 크기의 장방형 지하갱입니다. 이곳에 약 6천여 개의 흙으로 만든 인형 토용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군진의 배치인데요. 실제 전쟁 시 사용하는 배열로 병사들을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병마용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화려하게 채색이 되어 있었다는데요. 발굴된 후 공기에 노출되면서 모두 색을 잃고 바래졌다고 합니다. 불멸을 꿈꾸던 진시황이 죽어서 자기를 지키라고 만든 호위용 군대인데, 이게 실제보다는 조금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80에서 190 정도 이제 크기니까. 근데 표정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찍어낸 게 아니고 표정도 제각각이고 자세도 좀 각각 다르고 예술품이에요. 병마용들은 중국 고대 갑옷과 무기, 군사 전략과 전술 등을 보여주는 사료로서의 가치도 매우 큰데요. 그
그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7년 진시황릉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병마용 박물관에서 1.5km 떨어진 곳에는 이 모든 병마용의 주인 진시황이 잠들어 있습니다. 진시황릉입니다. 이 거대한 산봉우리가 진시황의 능, 아직은 이제 발굴을 안 했어요. 진시황이 70여만 명을 동원해 만들었다는 그의 무덤입니다. 무덤 안에는 지하 궁전을 비롯해 수은으로 만든 여러 개의 강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젊은 시절은 이 통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형석, 양서라는 말이 나왔어요. 저울형, 돌석, 젤양, 책서. 저울로 공문서의 그 무게를 잰다. 당시에는 이제 주간이었잖아요, 공문서가. 그래서 그걸 이제 저울로 재는 거예요. 일정한 양을 초과하지 않으면 잠도 안 자고 이제 그 양을 채우고서 잤대요. 형석, 양서. 그만큼 열심히 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제 통일한 뒤에는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알아요.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석행위. 진나라의 법률책이라든지 농업과 관련된 의학과 관련된 책들 빼놓고는 다른 모든 사상서들을 전부 불살라버려요. 분서, 탈분, 책서.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인 지식인들 다 묻어버려요. 묻을갱, 선비유, 분서갱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진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가혹한 정치로 백성들을 학대한다. 가혹할 가, 정치정, 학대할 학, 백성민, 가정, 학민. 이것도 이제 진시황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사자성어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이 위대한 제국이 진시황 죽은 지 4년 만에 망했다니까요. 가정, 학민 때문에. 불로장생을 꿈꾸면서도 자신의 능을 조성한 진시황. 그도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진시황릉에서 느낀 헛헛함을 뒤로하고 삶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오래된 마을로 향합니다. 주민 10명 중 9명이 상업에 종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업의 역사가 깊은 만천관 구전, 만천관 고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서 동남부 지역을 여행하고 있거든요. 섬서성 동남부 지역에 아주 오래된 유서 깊은 옛마을이 있습니다. 만천관 고진, 만천관에 왔습니다. 이곳은 군사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어 예로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긴 그 바닥에다가 글자들을 많이 써놨어요. 재밌는 글자들이. 그런데 여기 아주 의미 있는 글자가 여기 있어요. 이 글자.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이게 초나라 초자예요. 이곳이 이제 초나라 땅임을 알려주는 글자인데, 춘추전국 시대에 춘추전국 시대에 강력한 나라였던 초나라가 이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제 이 초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도 있죠? 저기도 초, 이 짝에도 초, 초를 쳐라. 네, 초자가 그렇게 줄곧 쓰여져 있을까요? 조금 더 가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굉장히 어지럽게 쓰여있죠? 같은 글자예요. 다양한 글자체로 쓰여져 있는데, 바로 이 글자, 여기. 조화로울 화자, 평화 화자. 초나라 땅으로 쭉 오다가 갑자기 평화지대. 바로 이곳 주민들의 절규예요. 제발 전쟁을 그치고 평화롭게 살자고. 저 초나라가 늘 전쟁했던 상대 누굴까요? 바로 이 진나라입니다. 이게 진나라 진짜예요.
전사체로 이렇게 멋들어지게 쓴 건데 진나라 바로 저기도 있죠? 저쪽에도 진. 이 만천관 고진의 남쪽은 호북성 쪽, 그러니까 옛날에 초나라 땅, 그리고 저 북쪽은 섬서성, 옛날에 진나라 땅이었어요. 그래서 진나라와 초나라가 아주 서로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경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곳 사는 주민들이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진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면 빨리 진나라 복장을 입고 옷을 입고 진나라 깃발 꽂고, 그다음 또 이제 초나라 군대가 밀려오면 또 이제 초나라 옷을 입고 초나라 깃발 꽂고 이렇게 어렵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 제발 평화를 이 화자를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아침에는 진이었고 저녁에는 초였다. 조진모초예요. 아침 조, 진나라 진, 저녁 모, 초나라 초. 조진모초. 그래가지고 우리 조삼모사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주 바뀌는 거, 일정하지 않고 자주 바뀌는 것을 이제 조진모초라고 하는데, 그 고사성어가 바로 이 만천관 고진에서 비롯됐대요. 전국시대에 있었던 분계선을 거리에서 만날 수 있다니 만투한관 굿전의 유구한 역사를 실감하게 되는데요. 문득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전까지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두 나라의 경계를 넘어 다닐 수 있는 현재의 평화가 새삼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로를 벗어나 마을 골목에 접어드니 양옆으로 주민들의 집이 길게 들어섭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정겨운 풍경인데요. 집집마다 대문에 무언가를 붙여놨습니다. 이게 출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춘절되면 붙이는 출련인데, 여기에 꼭 같이 붙이는 그림이 있죠. 이 두 명의 장수들, 이 문신이라고 해요. 문을 지키는, 이 대문을 딱 지키면서 나쁜 기운들이, 악한 기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지키는 문신이에요. 근데 여기 경덕이라고 써 있고 진경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태종 이세민의 부하 장수였어요. 태종 이세민을 도와가지고서 전쟁에서 아주 크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용맹한 두 장수거든요. 이 두 명의 장수를 이제 문신으로 이쪽 지역 사람들이 지금 삼아서 이곳에 붙여가지고 악한 기운들을 막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악몽을 꾸던 당태종이 경덕과 진경에게 보초를 서게 했는데 그날은 편히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둘의 초상화를 머리맡에 걸어두었는데 이것이 풍습이 된 것이라는 얘기죠. 만사 대길이라. 여기도 어김없이 경덕과 진경 두 문신을 붙여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곳곳에 어김없이 이 뭔가가 걸쳐져 있죠. 이게 마른 쑥이에요. 쑥이 재액을 뜬다고 해가지고 이게 쑥을 걸쳐놓는데, 이게 단오절 풍습이에요. 이게 단오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게 모두 쑥이 걸려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민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골목을 지나는 집집마다 대문에는 경덕과 진경의 초상화를 붙이고 창틀이나 문틀에 쑥을 끼우거나 걸어두었습니다. 단오절에 저 쑥을 이렇게 걸어놓는 풍습이 그게 과학적인 거래요. 쑥의 약효가 단오절쯤 되면은 최대로 높아진대요. 그때 베어다가 말려서 쓰면 그게 이제 이 약효가 뛰어나다는 거죠. 3년치에 석삼, 해년, 갈지, 쑥에 3년 묵은 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쑥이 약효를 보려면 3년은 묵혀야 된다, 3년은 말려야 된다, 그런 말인데, 어떤 일이든
어떤 효과를 보려면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갑작스럽게 뭐 해가지고는 그거 성공할 수 없다. 그 교훈을 할 때 3년지애라는 말을 써요. 3년 묵은 쑥. 역시나 이 집에도 경덕과 진경의 초성화가 대문에 붙여 있었는데요. 그런데 쑥 이외에 뭔가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那是仓鼠，仓鼠， 아, 장포. 仓鼠。 오,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저기만 봤는데 이게 쑥 말린 것만 봤는데 뭔가 긴 게 있어서 뭔가 했더니 이게 창포 말린 거네요. 우리 창포를로 저 머리 감잖아요. 단오절 풍습에. 그래서 그걸 같이 결혼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악한 기운을 사악한 기운을 쫓는다는 거. 有这个坨坨辟邪，都是那个辟邪的。都是辟邪。 아, 이게 창포 줄기였구나.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빠르게 옛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옛 모습 그대로 마을을 지키며 전통을 생활화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게 새삼 부러웠습니다. 전갈 요리 드셔보셨어요? 전갈 요리 먹으러 왔습니다. 이 마을이 북쪽으로는 좁고 남쪽으로는 넓어서 전갈 모양과 흡사가 돼요. 그래서 전갈의 거리 이런 별칭도 있는데 전갈 요리 파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양갈짝, 양전갈 요리. 양전갈 요리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리 이름대로 전갈이 하나 들어있을까요? 그건 아니고 양의 등뼈 모양이 전갈을 닮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갈자가 이제 전갈이에요. 그 양의 전갈, 씌어진 전갈처럼 씌어진 등뼈를 가리키는 말인데 사실은 이제 소동파 때문에 양갈자 요리가 유명해졌어요. 소동파가 이제 해주에서 유배 생활이 어려울 때 양고기가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들이 먹지 않는 그 등뼈를 사다가 그걸 푹 고아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거기 뼈 조각 사이사이에 있는 그 양고기를 파서 먹으면서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이 양갈자 요리가 유명해졌거든요. 우리네 감자탕과 비슷해 보이는데 그 맛은 어떨까요? 부드럽다. 이게 뼈 사이사이를 이제 석고챙이로 동파처럼 이렇게 살을 여기서 이제 발라 먹어야 이제 그게 본래 양갈자 요리의 제 모습인데 뭐 그렇게까지 안 와도 고기가 충분히 붙어 있어서 파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꼬리뼈 그걸 잘라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이제 뼈들을 그 고기들을 이렇게 발라먹는 재미를 수동파가 마치 게살 발라먹는 것 같이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시간 고기와 뼈를 삶아 요리하기 때문에 양갈자 요리를 먹으면 칼슘 보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쭈. 마을에 땅거미가 내리고 주민들은 굳게 대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홍등이 거리를 밝게 비춥니다. 조명을 길동무 삼아 느긋하게 걸음을 옮겨봅니다. 강이 맑으니 달이 사람에 가깝구나. 오늘은 달 대신 이 화려한 등불입니다. 예시 한 수가 영원 불멸로 남아 나그네의 우수를 달래줍니다. 오옌두 저우신 예광天地수 장치
있겠지.